안녕하세요. 역류 억제 장치 장착 후에 공회전 연료 분사량 변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료가 절감된다 그러면 공회전 상태에서도 절약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도 절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와류장치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접근한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흡기 행정 때 펌핑 손실, 연소실 안에 들어간 공기가 역으로 치고 나오는 역류 현상, 이 현상을 발생했을 때 역류로 나오는 공기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배기 행정에서 배합이 어떻게 하면 작게 걸릴 것이냐, 또 가변 밸브에서 오버랩 타이밍에 연소실 배기가스가 흡기로 역류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 다 고루고루 생각해서 역류 억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론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주행을 할 때 파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실험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공회전 상태에서 소음이 감소하는 것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회전 상태에서 어떻게 연료를 절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절약이 되면 당연히 절약돼야 되고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공부방 처음에 오신 분이 이 차량에 대해서 공회전에 몇 cc 먹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분은 이 실험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비포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시는데 역류 억제 장치 배기 쪽과 흡기 쪽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서 배기 쪽만 달았을 때보다 효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흡입 펌핑 손실이 작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올라갔죠. 출력이 증가됐죠.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연료를 당연히 적게 먹겠죠. 그러면 이슈에서는 흡기 센서와 산소 센서, 이 센서 값 기준으로 해서 연료 분사를 제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절약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행 테스트 당연히 합니다. 그 부분 올려드리고, 이번에는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가 절감되느냐, 제가 연료가 절감된다 그러면 공회전 상태에서 절약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인적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 연료 절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강조해 드렸고요. 그래서 공회전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서 다른 부분은 보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름이 더 많이 먹는 거고요. 내려오면 작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P라고 있습니다. P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1시간으로 환산해서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가는데 25초 동안의 연료 분사량을 1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차는 공회전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놓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갔을 때는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래프가 올라갔을 때는 연료 분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선 있죠? 점선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흡기와 배기를 동시에 역류 억제 장치를 장착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프가 제일 밑에 선보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료 분사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류가 억제됨으로 해서 연료 분사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연소 효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실린더 내부에, 연소실 내부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시간에 뒀을 때 오른쪽 보시면 P값이 64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645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내려간 것입니다. 원래 이 차요, 이 시간대에 했을 때 800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공회전 상태에서도 10%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연료 분사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만큼 공연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연료 분사량이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소 센서 너무 희박이 걸리면 이슈에다가 희박 걸렸다는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슈에서는 희박하니까 연료 분사를 더 해줍니다. 더 해주다 보니까 또 힘이 남아들죠. 그러면 지금 공회전 상태에서 840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산소 센서에서는 이렇게 파형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제어를 하고 있죠. 오르막길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막길로 가는 이런 제어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시간을 두고 보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 센서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25초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파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역류를 억제하고 공연비를 맞추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설계한 로직 무엇입니까? 너무 희박 연소로 걸린다거나 농후한 연소로 걸린다 했을 때 보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소 센서에서 피드백 되는 거 이슈에서 보정을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20초 내지 25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익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흡기와 배기 쪽에 역류 억제 장치를 부착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연비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주행 상태, 악셀레터를 밟았다 뗐다 하는 이런 운전 상태에서는 공연비 제어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슈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데 주행 중에는 대체적으로 농후한 연소 쪽으로 갑니다. 가속 페달을 훅 밟으면 농후한 연소, 떼면 희박 연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출력을 제대로 쓰고 연료 분사량을 줄인다. 그러면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출력이 올라간다. 연비가 향상된다. 면이 저감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엔진 내부에 카본 발생량을 최대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공회전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량이 있으면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